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절반 정도 억울함을 벗은 셈이라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도 전과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도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공개 지명수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흥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천연물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표준화된 자료가 없어 걸림돌이 됐던 천연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명현관 해남 군수가 미래를 내다보는 군정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미니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시장은 3월 31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1년 자신의 아내가 한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당시 박 시장의 아내가 개입한 사실이 재판부 선고를 통해 확인된 만큼 이는 중대범죄이자 불법 선거 공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시민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목포에서 불법적인 공작 선거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공범을 시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도 전과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12시 50분쯤 여천동의 한 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사라진 이태훈을 추적한 결과 순천과 광주를 거쳐 경기도로 향한 것으로 보고 평택역 인근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생식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개발 과정이 표준화될 전망입니다. 전남 장흥군이 천연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구와 생산 기반을 갖춘 표준화 허브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삼수 끝에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전남 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이곳에서는 자생식물을 원료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가 들어섭니다. 농가에서 차즈기 같은 작물을 표준화된 환경에서 재배하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원료로 가공해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전남도와 장흥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약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허브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료 생산부터 가공, 제품화, 시장 출시까지 모든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가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연결해주고 표준화된 원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와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원료 생산 공정을 표준화할 수 있게 기술 지원해 주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 탈락한 끝에 올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가에 대한 계약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득도 증대가 되고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균류 바이오 산업과 산림 바이오 가공 공장 등을 유치해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춰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던 상황.
장흥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천연물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갖춘 지역적 강점을 살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넉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남도는 요즘 꽃이 만개하고 날씨도 화창해 봄나들이 떠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인데요. 전남 해남에서도 봄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를 통해 지역 행사와 주요 현안들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의 출발점이죠. 우리 땅끝 관광지. 이곳에 가면 이제 뭐 땅끝 전망대랄지, 뭐 해양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천년고찰인 대행사. 이거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애선을 물리쳤던 명랑 대첩지, 명랑 우수영 관광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늘 케이프카를 타고 바다를 내려볼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있고요. 또 최근에 산이정원이라는 정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참 뜨고 있습니다. 달마고도라는 명품길이 있어요. 봄에 가장 먼저 명품길 17.74km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걷기 힐링 행사가 있고요. 또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공룡박물관, 여기에서 얘들을 위한 또 우리 어른들과 가족을 위한 또 공룡 축제가 같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 또 농민수당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해남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이제까지 이런 국책 사업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센터랄지 탄소중립 애도센터를 비롯한 이런 수많은 국책 사업들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특히 또 예산도 거의 5년 만에 배가 늘었고, 또 국도비 확보도 많이 이렇게 늘어서 이런 큰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다. 또 작년에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정이 됐고, 또 하나는 교육발전 특구까지 지정되면서 이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우리 해남에 유치해서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또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데, 지역에 있는 돈이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20만 원씩 상품권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농민수당 6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해남군은 이제 그런 지역경제랄지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통은 트이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이게 좀 해결돼서 안정되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제 2028년까지 154 변전소거 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또 그런 부지가 돼 있고 용수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들이 갖춰주고 있다. 그래서 15조 원이라는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해남군과 전라남도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차피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국책 사업으로 해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꼭 반영된다 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 전라남도 해남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1%만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 하면 저희들이 1%를 10%로 만들고 10%를 100%로 만들어보자, 열심히 해보자, 지금 그렇게 지금 직원들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해남으로 올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국제학교도 유치를 해야 애국 인재들이 해남까지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00세대를 연말부터
아마 지금 기업도시에서 공사 예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인프라를 갖춰주면서 기업을 유치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갔었는데 또 이번에 좋은 결과는 얻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공직자들 힘을 내서 어려운 일을 꼭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 30일) 오후 3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87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80톤급 근해 통발어선 A호와 3,300여 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 B호가 충돌해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 가운데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B호의 경우 우측이 파손됐고 약 3,000톤의 아스팔트 타로가 실려 있었지만 바다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들의 항적과 충돌 흔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3월 31일 오후 1시 반쯤 전남 해남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해남소방서는 해남군 계곡면에 있는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0.1헥타르 규모의 임야가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일부 야산의 출입을 통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안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에 14개의 읍면 28곳, 7,600헥타르 면적에 걸쳐 허가 없는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한 해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수로 인한 화재가 37%로 가장 많았고 원인 미상을 제외하고는 쓰레기와 논밭두렁 태우기가 각각 15%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남군이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4월 30일 응급 구호와 취사 장비, 담요와 천막 등 1,800만 원어치의 긴급 구호 물품을 영덕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물품 전달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욱 해남군 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해상풍력 송전선로 설치에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4월부터 개정된 습지보전법 시행으로 섬과 섬, 육지 사이에 2km 안팎의 가공전선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기존에 추진했던 공동 접속 설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 구축 비용으로 3,200억 원이 예상됐지만 가공선로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약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증의 보호를 받는 계약 당사자가 적은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훈시 규정을 마련해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째지만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